여러분 반갑습니다. 현기쌤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생 선수 폭력 예방 관련 포스터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위에 나와 있는 썸네일처럼 학생 선수 폭력 멈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학생 선수들의 폭력을 예방하고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에 등교하여서 학생 선수 폭력 관련 표어와 포스터를 만드는 걸로 수행평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을 거예요. 학생 선수 폭력에 대해서 갑자기 왜 배울까? 그 이유인 즉슨 쌤이 여기 기사를 띄우겠지만 요즘 배구나 또는 축구 다양한 스포츠계에서 학폭 미투가 굉장히 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기사로도 나오고 많이 핫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과거부터 지금까지 운동선수이면서 학생으로서도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력이 여기저기에 만연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피겨 선수 또는 스케이트 선수, 클라이밍 선수, 수영 선수 등 다양한 학생 선수들이 본인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또는 4년 많은 시간 동안 또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다양한 학생 선수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친구가 만약 이 학생 선수 폭력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진지한 마음으로 학생 선수 폭력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과연 내 주변에 친구로서 학생 선수가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 선수 폭력을 알기 전에 학생 선수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는 들었는데 학생 선수는 과연 무엇일까? PPT에 나와 있듯이 학생 선수란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학교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학교 운동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선수들은 다들 개인 종목, 개인 선수로 학교 체육단체에 등록되어서 선수로 활동되어 있는 학생들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선수라 하면은 어느 체육단체에 존속하면서 또는 학교 운동부에 있으면서 학교 수업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체육대회에 참여하면서 성적을 내고 운동선수를 준비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그럼 오늘 우리가 앞으로 4번의 시간 동안 배울 학생 선수 폭력이란 무엇인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교 폭력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이라면 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 모든 스포츠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의미해요. 이 스포츠인들을 대상으로 구타하거나 상처나게 하거나 어느 장소에 가두고 겁을 먹게 하고 돈을 빼앗는 것 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운동선수들, 학생 선수들이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그 운동인들, 관계자들에 의해서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또 외부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학생 선수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 선수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회에 만연하고 많은 친구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에 이렇게 핫하게 떠올랐을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PPT에 보면 학생 선수 폭력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전국의 초중고의 운동선수 유형별 폭력 경험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2019년에 굉장히 최근 자료이죠. 왼쪽에 있는 언어폭력부터 보면은 9,035개의 경험이 있다고 이제 자료조사에 나와 있고요. 신체폭력,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총 거의 19,000건의 접수가 운동선수 유형별 폭력 경험이 있다고 접수가 되었어요. 19,000개라는 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 선수 폭력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굉장히 유의미한 아주 큰 지수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에 쌤이 쓴 것처럼 이 학생 선수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냥 운동선수, 손흥민 선수, 뭐 류현진 선수, 여러분이 아는 뭐 김연아 선수, 많은 유명한 선수들도 학창시절에 있었고 누군가의 친구였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학생 선수 친구가 생겼을 때 그들이 또 학생 선수 폭력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건가요? 그런 학생이 없기를 반드시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우리가 먼저 이 학생 선수 폭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학생 선수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학생 선수 폭력 현황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실업 선수, 지금 여러분 프로 선수라고 하죠. 이제 성인이 돼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받으면서 연봉을 받으면서 운동 선수를 하고 있는 실업 선수들의 신체 폭력경을 보면은 왼쪽에 89%가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이 있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희 오늘 뭐 선생님의 알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에서 라이벌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대회에서 졌어요. 그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야간 운동을 한다 라든지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2시간 추가 운동을 해라 라고 해요. 선생님도 축구를 했었지만 기본적인 운동만 해도 보통 중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3번 정도 나눠서 운동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침 운동, 오후 운동, 밤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9시간을 운동하는데 대회에서 한번 졌다고 새벽에 더 나와서 운동을 시킨다든지 밤늦게까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선수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또는 66명이 손발로 구타를 당했다든지 57명이 운동기구로 맞았다든지 머리박기, 엎드려 뻗치기는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처럼 많은 학생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내야 된다, 팀이 우승을 해야 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죠.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처럼요. 교육을 가장한 이런 폭력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고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두운 그림자, 외로운 학생 선수들의 실제 폭력 관련 기사들을 한번 발췌해 왔어요. 위에는 2018년 기사를 발췌해 왔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복숭아뼈 주변이 검붉게 멍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네요. 일상이 실수하면 맞고 실수하면 체벌받고 다 그런 거라서 너무 많이 맞아서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맞다 보면은 그냥 맞는구나, 또 맞는구나, 이렇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학습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좀 소름이 돋는 정서적 트라우마죠. 담임 선생님한테도 말을 했지만 이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 감독한테 말하라 라고 말을 했다고 책임 전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감독한테는 맨날 그렇게 어린 생각 가지고 운동하냐고, 너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겠냐고 감독님한테 혼난다고 하네요. 이게 선생님 대학교에서도 학교에 운동부 친구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고 전국에서 뭐 1, 2등을 다툴 정도로 이런 친구들만 오는 운동부였는데도 많이 혼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 그 친구들한테 실제 경험을 들었을 때도 지금 이 기사에는 담지도 못할 만큼 더 심한 체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2020년 기사, 두 번째 기사를 보면은 제주시의 운동선수 2명이 기숙사 교실에서 동급생들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했지만 학교 측에서 이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부, 목 등을 때리는 폭력행위를 행사했고 가해 학생은 심지어 국가대표로 발탁될 만큼 전도유망한 기대주들이었다고 해요. 학교 측은 가해 학생 2명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인 것 뿐이고 그 피해자 학생들이 겪었던 그 수개월간의 정서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누가 과연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학생 선수 폭력 옆에 있었으면은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수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럼 이 학생 선수들이 왜 폭력에 대응하지 못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되지 않냐, 담임쌤한테, 부모님한테, 감독님한테 신고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 같은 경우에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라고 해요. 만약에 저는 축구를 했으니까 축구 선수가 만약에 이걸 신고를 했을 때 그 선배들이나,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게 될 수도 있고요. 쟤는 저거 못 버티고 신고를 했다, 또는 본인들의 팀 분위기를 저하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추후에 또 일어날 또 다른 폭력을 좀 무서워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12% 같은 경우에는 더 맞거나 더 다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거죠. 또 부모님께서 버티지 못,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생기기도 해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좀 버텨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과도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팀 분위기가 저해되고 팀 동료들한테 또 다른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타 이유들도 많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해요. 아까 제주시 2명 학생처럼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폭력을 신고했지만 쉬쉬하거나 약간 묵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최근 재조명된 사건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의 용기 있었던 그 신고와,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나신 고 최숙헌 선수의 사건을 한번 보면서 학생 선수 폭력에 대응하지 못했던 또는 묵인되었던 학생 선수 폭력의 실태를 한번 영상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받았으면 내가 사죄했던 거야, 형?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새끼야!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드러난 조재범 코치의 폭행과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인권위에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달에만 2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선수가 폭력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직접 밝힌 구체적인 폭행 사례들. 이야기를 하다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요. 하루에 30대 정도 맞았어요. 많이 맞으면 40대. 창고 들어가서 손으로 등이랑 얼굴이랑 그냥 막. 더 안타까운 건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폭력을 당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38.7%였습니다. 선수를 때려 코치가? 응? 그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런 언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도복을 일부러 세게 잡아서 속옷까지도 잡는다든지. 경기 중 감독님한테 뛰어와서 두 팔 벌려 가슴으로 안기지 않았다고 화가 난 거예요. 선생님을 남자로 보냐고. 어떤 지도자분들은 고등학생 여자 선수한테 술 마실 때 무릎 위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 선수들은 100명 중 4명 가까이, 실업팀 선수들은 100명 중 12명 정도가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학생, 성인 선수 상관없이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성폭력 문제 관련해서 이제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긍하도록 하는 그런 좀 스포츠계 특유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해야 그 신고도 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거를 어떤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늘 해오던 방식이었던 거죠. 이제 운동 방식으로서. 게다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동을 볼모로 선수들의 육체와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일부 지도자들.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언제 마련될 수 있을까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초기에 적절한 조사와 조치만 취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면서 한두 대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고인을 좌절하게 했는데요. 이른바 폭력의 일상화입니다. 현재 다양한 대책과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입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나와! 장난하나!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스포츠계 폭력을 다룬 영화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의 원인으로 체육인과 주변 인식을 꼽았습니다. 하기 싫지? 도망가고 싶고 그때 잡아주고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다. 내가 겪어보니 그렇더라. 4년 전 영화가 그린 스포츠계 현실은 2020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폭력을 당연시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어서 어쩌면 가해자들이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너무 자주 했기 때문에. 폭력을 폭력으로 보지 않는 이런 인식은 공적 기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걸 심각하게 봤어야 되는데 의뢰 그냥 뭐 한두 대 맞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넘어갔던 게 이렇게 사태를 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4대 초기 경주시청과 경주시 체육회는 폭행과 폭언을 부인하는 감독의 말만 믿었습니다. 더구나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피해 유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하다 하면은 그 부모님을 한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갖고는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우리 우리한테 일절 조사 안 했어요. 명지에서 그냥 아이까지 정신반사했어요. 스포츠계의 일상적 폭력은 어릴 때부터 세뇌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 선수의 40% 정도가 신체 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일종의 세뇌를 당하거든요. 자기가 아는 세상은 이게 단데 거기에 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감독 코치란 말이죠.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전국체전 단체전에서 수차례 정상에 올랐던 고 최숙현 선수. 폭력의 일상화 앞에 버티고 버티다 쓰러진 22살 유망주가 죽음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4년 전 영화에 나온 이 대사였을지 모릅니다. 맞지도 않으면서 매달 때 진짜 잘하는 거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보고 왔다면 정말 여러분이 방금 봤던 기사들 또는 쌤이 설명했던 부분들 그리고 영상까지 이 학생 선수 폭력이 굉장히 사회에 만연해 있고 엄청나게 심각한 이 대두되는 문제라고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선수 폭력이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었는가를 여러분이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성적 지상주의와 금전적 보상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영화 4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즐기지만 보통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1등만이 성공이다 라는 거를 많이 배우게 돼요. 특히나 이 운동선수들은 이 운동 자체가 자신의 가치가 되고 자신의 연봉이 되고 금전적인 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거예요. 1등만이 성공이라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감독이나 코치들에 의해서 학생 선수들에게 교육이 되고 1등만이 금메달만이 성공의 징표라는 게 계속 학습이 될 겁니다. 또한 성적을 위한 주변의 외면, 아까 영화 4등에서 봤던 것처럼 부모님도 감독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감독도 다 너 잘 되라고 때리는 거다 라고 학생들한테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고 뭐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그 선수들에게 학습하는 주변의 많은 인물들 때문에, 그리고 그 학생 선수 폭력을 외면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런 학생 선수 폭력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학생 선수가 모방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모방이 뭐죠, 여러분? 그것이 따라하는 거죠. 선수 출신, 이제 여러분들 학생 선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선수를 하다가 그만둔, 그걸 선수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선수 출신들이 감독을 하고 코치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운동 선수를 했던 사람들이 그 운동 종목에 대한 더 전문적인 지식과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레 운동 선수를 했던 사람이 감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운동 선수를 했던 사람이 감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는 본인이 겪었던
학생 선수를 다루는 방법들, 거기에는 학생 선수 폭력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방법들을 그대로 가지게 돼서 또 다시 반복이 되게 되고, 그럼 그걸 또 모방한 학생 선수가 나중에 선수 출신의 감독이 돼서 또 가르치게 되고,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그 코치나 감독 또는 자신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학생 선수 폭력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폭력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고, 본인이 컸을 때 본인이 가르칠 제자들한테 되물림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학생 선수 폭력이 끊기지 않고 반복된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스포츠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드라마 남궁민 씨가 출연한 스토브리그란 야구 팀 관련 드라마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이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보면은 굉장히 이런 스포츠의 억압적인 구조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스포츠 팀 자체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수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포츠 팀 자체에서 감독과 코치를 임명하고, 본인의 눈밖에 남으면 감독을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감독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는 벤치에서 못 나오게 하고, 또는 스포츠팀의 감독이 스포츠팀과 얘기해서 선수를 이적시키거나 연봉을 깎고, 이것처럼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가 있어요. 수직적이라는 거는 아래부터 위까지, 옛날에 뭐 조선시대의 왕과 노비가 있던 것처럼 수직적인 구조인데, 제일 아래가 누굴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학생 선수 또는 운동 선수일 수밖에 없어요. 운동 선수 위에 코치, 감독, 그리고 스포츠 팀, 구단주,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굉장히 억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폭력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이런 학생 선수 폭력 사례를 봤거나, 여러분들 친구가 지금 학생 선수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신고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배너가 아예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면 두 가지 방법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교육부 홈페이지가 좋은 게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익명으로 그냥 신고 내용만 적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 번호를 인증해서 본인이 인증을 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 선수가 아까 말했던 팀에게 왕따를 당할까 봐 무서워요, 또 다른 피해가 올까 봐 무서워요 하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당한 폭력을 신고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신고센터 배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에 있는 스포츠 인권센터나 2019년 1월 고 최숙현 선수 이후에 생겼던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스포츠 인권센터는 여러분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서 스포츠 인권센터 배너에 들어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본인이 인증을 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곳이 새로 출범을 했어요. 2019년 1월쯤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래 나와 있는 이메일로도, 전화번호로도,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이 학생 선수 폭력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육부 홈페이지 또는 스포츠 인권센터, 스포츠 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충분히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 학생 선수들이 있고, 그 학생 선수들이 폭력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정의로운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포츠 선수 폭력을 예방하자, 이제 근절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어를 만들어보고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걸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수행평가는 여러분이 직접 포스터를 8절지에 그릴 거예요. 근데 그리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캔버스라는 포스터를 온라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그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주고, 포스터 예시들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를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올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그대로 옮겨서 그려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수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학생 선수 폭력을 근절하는 이 포스터는 여러분들 학교 등교했을 때 전시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진중하고 중요한 주제의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